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다들 살과의 전쟁 중입니다. 젊은 분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이 살이라는 게 단순히 보기 좋자고 빼는 것만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어느 정도 살이 찌는 건 당연한 이치이지만 그것이 도를 넘을 경우는 심각한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중년이 넘으신 분들이 슬기롭게 다이어트를 하시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 중에서 젊을 때랑 차이나게 먹는 것도 아닌데 날이 갈수록 살이 더 찝니다. 라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단지 핑계일까요? 아니면 진짜 먹은 게 별로 없는데 젊을 때에 비해 더 살이 찌게 되는 걸까요? 정답은 나이 들면 살이 더 찐다는 겁니다.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살까지 더 찐다니 참 난감하실 텐데요. 우리는 이것을 나이살이라고 부르는데요. 참 억울한 살입니다. 특히나 무릎과 허리가 점점 나빠져서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 사회가 워낙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 일하느라 운동할 시간들도 없으시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넋놓고 방관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굉장히 무서운 살이거든요. 죽는 이후 비만인 사람들은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2배 이상 높은 사망률이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관 동맥 경화로 인한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을 유발하기 때문이죠. 각종 성인병은 우리가 무서워하는 암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흔히들 다이어트를 실패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인 2가지 힘든 점을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요요 현상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진화론적으로 지방을 축적시키도록 진화해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선조가 지구상에 나타난 건 70만 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의 선조들은 너무나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상태로 지구에 태어났고 주변 동물들을 피해가며 산 지가 수십만 년이죠. 그렇기에 한번 먹게 되면 무조건 우리 몸에 축적시키려는 집착이 있었죠. 그런 집착들이 DNA에 반영되어 지금의 우리가 된 건데요. 그렇기에 지방을 축적시키는 건 선조에겐 매우 중요한 생사와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을 얻고 있죠. 두 번째는 너무 급하신 분들이에요. 중년 이후 다이어트를 하다가 몸이 더 안 좋아지고 더 늙어버렸다, 더 노화가 되었다.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개그맨 정준하 씨는 100kg가 넘는 체중을 왕자복근이 보일 정도로 다이어트를 하셨었는데요. 그에 반해 얼굴은 거의 10년 이상 노화가 온 정도로 변했는데요. 너무 급격한 다이어트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선 불규칙적인 식사를 최대한 막고 장기간을 두고 중년의 다이어트를 건강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한 끼, 2끼를 무작정 굶기보다는 전체 식사량을 5%씩만 줄여보세요. 또 그것이 적응되면 10%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다이어트를 쉽게 하는 방법은 삼시세끼 식사를 제 시간에 꼬박꼬박 먹지만 평소보다 갈수록 줄여서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는 요요 현상과 피부 노화 현상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두 번째 방법은 말 그대로 밥을 적게 먹는 것인데요. 뇌에서 그것을 느끼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밥 먹기 전에 물을 한 컵 가득 시원하게 드셔보세요.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어떤 음식이든 뇌에 들어가면 포만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런 뒤에 밥을 먹으면 평소보다 많이 먹기가 힘듭니다. 또한 팁을 드리자면 밥을 먹기 전에 건강한 탄수화물 또는 단백질을 드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삶은 달걀이나 찐 고구마를 드셔보세요. 소량만 드시더라도 식욕이 줄어들게 됩니다. 계란이나 고구마는 몸에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배부르게 먹는다고 몸에 무리가 가질 않아요. 오히려 건강한 음식으로 배를 채워놓고 밥을 먹기에 훨씬 건강한 식단이 됩니다. 또한 뇌를 착각하게 만드는 식사법을 소개하자면 좀 더 크고 무거운 접시에 음식을 담아보는 것입니다.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내놓을 때 좀 더 큰 대접에 내놓으면 음식의 양이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의 뇌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면
실제로 많은 양으로 느껴져서 많이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같은 음식의 양도 좀 더 오래 먹을수록 포만감이 커져서 많이 먹질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혼자 밥을 드실 때보다 친구나 가족과 같이 밥을 드시면서 식사 시간을 늘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특히나 우리의 뇌는 두 가지를 동시에 잘하지 못합니다. 가족과 즐거운 대화를 하며 식사를 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식욕을 또 다른 행복감이 대체해줍니다. 그만큼 우리가 먹는 음식의 양은 작아지게 돼요. 그렇기에 매번 음식을 먹을 때는 여유 있고 너그럽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신다면 얻어가시는 또 하나의 혜택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치매 예방입니다. 밥을 꼭꼭 씹어 먹는 것만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 가장 적이 되는 병은 치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치매란 병은 오면 고칠 수 없지만 오기 전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저희 채널에 치매에 관한 영상도 업로드되어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댓글창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배가 안 고픈데도 자꾸 습관적으로 냉장고를 확인하고 간식거리를 먹는 경우를 뜻하는데요. 이런 증상은 비만이신 분들에게 흔히 관찰되는 증상입니다. 또한 비만으로 가는 첫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뇌에서는 위액에 호르몬을 보내는데요. 바로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20분 정도 후에 뇌의 시상압으로 포만감을 전달하여 음식을 그만 먹게 하는 신호를 보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 활용하게 되면 반대로 살이 찌게 될 수밖에는 없어요. 기름지고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조절하지 못하는 과식이 살을 찌게 하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형적으로 빠른 식사를 하는 한국인의 식습관을 보면 렙틴 호르몬은 식후 15-20분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호르몬이 식사 조절을 하기도 전에 이미 우린 식사가 끝나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식후에 배가 부른데도 자꾸 간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고 하는 일이 식사를 빠르게 하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세포에 대해 잠깐 알아볼게요. 우리 몸속 지방세포는 정상적으로는 100억에서 300억 개 정도 있지만 비만 체질인 경우에는 이것의 10배 정도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방세포가 장내에 쌓이게 되면 아무리 적게 먹어도 더 살이 많이 찌게 되는데요. 이것을 한 방에 해결 가능한 아주 쉬운 방법은 매일 똑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식사를 시작한 후 20분 정도 후부터 렙틴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식사 시간이 20-30분 이상은 유지되어야 렙틴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식사 시간을 조절하고 음식물을 꼭꼭 씹어 천천히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이 어렵다면 타이머를 맞춰놓고 식사를 시작해보세요. 번거로울 수 있지만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아프지 않고 오래 장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은 중년이 넘으신 분들을 위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저희 채널에는 정말 다양한 다이어트 관련한 영상이 많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무릎이나 허리 아프지 않게 운동할 수 있는 영상을 업로드할 테니 지켜봐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